찬란한 황금빛 문명이 안데스 산맥을 품고 이엄을 떨치던 잉카 제국. 우리는 보통 그곳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강력한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남성 중심의 제국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마추픽추의 웅장한 돌 건축물과 쿠스코의 화려한 신전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힘과 번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죠. 굳건한 남성 황제의 권위가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여겨졌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아는 잉카의 모습은 어쩌면 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황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제국의 진짜 숨겨진 힘은 뜻밖에도 잉카의 여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사회의 여성 권력에 대한 통념을 깨는 놀라운 반전의 서사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잉카 제국의 화려한 황금빛 뒤편에 가려져 있던 죽은 황제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며 살아있는 황제에게조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파나카 관리자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권력 이야기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태양신 인티의 축복 아래 번영을 구가했던 잉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해발 2430m 고지에 자리한 마추픽추의 신비로운 전경부터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 거대하게 솟아있는 정교한 돌 건축물들, 그리고 황금으로 치장된 신전 안에서 인티신을 향한 성대한 의식이 끊이지 않던 장엄한 모습까지, 잉카는 그야말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문명의 정점이었죠. 황제는 태양신의 현신으로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고, 제국은 그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권력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축, 바로 파나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파나카는 단순히 혈족 집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잉카 사회의 권력 지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태엽 장치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파나카의 존재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오히려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했던 독특한 시스템, 이 파나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파나카는 잉카 황제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권위와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특별한 혈족 집단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잉카 사회에서는 황제가 죽더라도 그의 영혼은 미라의 형태로 남아 살아있는 황제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죽은 황제는 여전히 그의 막대한 재산과 영지, 그리고 충성스러운 인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파나카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죽은 황제의 유산을 정리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파나카는 살아있는 황제의 권위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독립적이고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권력기관이었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화려하게 보존된 잉카 황제의 미라들은 당시 파나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죽은 황제를 모셨는지 보여줍니다. 미라를 중심으로 모여 제국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파나카 구성원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파나카의 핵심 운영을 도맡아 제국에 숨겨진 엔진을 돌리던 이들이 다름 아닌 잉카의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국의 광활한 농경지에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파나카 소유의 영지를 운영하며 심지어 죽은 황제의 명의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까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로서 제국의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이죠. 키프와 같은 잉카의 기록물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재산을 관리했던 여성들의 존재는 고대 잉카 사회의 권력 지형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복합적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황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죽은 황제의 권력이 여성들의 손에서 꽃피웠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잉카 제국의 화려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흔히 강력한 남성 황제들의 이용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을 굴러가게 만든 숨겨진 동력, 즉 보이지 않는 엔진의 핵심에는 바로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 사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나카를 운영했던 이 여성들은 단순한 황제의 혈족을 넘어 제국의 경제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였죠. 그렇다면 이 파나카의 여성 관리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을까요?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국의 거의 모든 중대한 사안에는 이들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제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농업을 기반으로 번성했으니 광활한 농경지에서 수확되는 엄청난 양의 곡식은 제국의 생명줄과 같았죠. 파나카 소유의 영지들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니라 제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한 생산기지였습니다. 여성 관리자들은 이 영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감독하며 파종부터 수확, 그리고 저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지휘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대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처럼 그들은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죠. 창고마다 가득 쌓인 옥수수와 감자, 키노아 같은 식량 자원들은 파나카 여성들의 손에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의 독특한 기록 방식인 키푸, 즉 매드 문자를 능숙하게 다루며 재산 목록과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하는 역할까지 도맡았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회계 업무를 넘어선 제국 전체의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곡식뿐만 아니라 황금과 은으로 만든 공예품, 정교한 직물과 같은 귀중한 물품들 역시 파나카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성들의 철저한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산은 죽은 황제의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제 그 활용과 통제는 파나카의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살아있는 황제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 유래를 주관하며 정신적인 권위까지 확보했습니다. 잉카인들에게 황제는 태양신의 후예이자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죽은 황제는 여전히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파나카 여성들은 죽은 황제의 미라를 모시고 그를 위한 다양한 제례를 지내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성한 공간에서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고 엄숙하게 제례를 이끄는 여성 사제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은 경외심과 함께 파나카의 권위를 각인시켰을 겁니다. 종교적 유래를 통해 죽은 황제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파나카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리더십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잉카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종교 의례의 주관은 곧 사회 질서와 백성의 삶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나카 여성들이 살아있는 황제의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황제가 새로운 정복 전쟁을 계획하거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때 파나카는 죽은 황제의 명의로 축적된 자산과 동원 가능한 인력을 제공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황제의 계획에 제동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재벌 그룹이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파나카는 제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황제가 파나카의 조언과 협조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파나카는 단순히 죽은 황제의 과거를 보존하는 집단이 아니라 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권력기관이었던 셈이죠. 그들은 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오랜 전통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제국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잉카의 여성들은 단순한 행정적인 역할을 넘어 제국의 경제와 종교, 심지어 정치적 방향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로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잉카 제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숨은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잉카 제국의 모습이 이토록 다채롭고 깊이 있는 권력 구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잉카의 여성들이 단순한 행정적인 역할을 넘어 제국의 경제와 종교, 심지어 정치적 방향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파나카의 여성 관리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제국의 심장부를 움직였을까요? 그들의 손끝에서 펼쳐진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은 황제의 이름으로 축적된 방대한 재산은 단순히 창고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재산은 파나카 여성들의 손에서 살아 숨쉬는 자본으로 거듭났죠. 그들은 마치 현대의 거대한 금융기관처럼 제국의 중요한 사업들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특정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황제의 야심찬 계획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거나 혹은 신중론을 펼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자산의 운용을 통해 제국의 경제적 흐름을 좌우했던 셈이죠. 또한 파나카가 소유한 광대한 영지와 그곳에 속한 수많은 인력 역시 이 여성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농경지를 개척하고 도로를 건설하며 때로는 국경 방어를 위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일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파나카 여성들의 지시와 승인이 필수적이었죠. 이는 단순한 인력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근간이 되는 생산력과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권한이었으니까요. 인력의 배치와 활용을 통해 제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거나 혹은 반대로 지연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 유래의 주관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제국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잉카 사회에서 신성함은 곧 권력이었죠. 태양신 인티와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를 숭배하는 중요한 의식에서 여성 사제들은 중심에 서서 제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탁이나 예언은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의 정치적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신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황제의 권위마저도 넘어서는 신성한 힘을 가졌던 것이죠. 제국의 중요한 기륭을 점치고 대내외적인 의사결정에 영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겁니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력과 인력 동원 능력, 그리고 종교적 권위까지 갖춘 파나카의 여성들은 살아있는 황제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정자문위원들이나 유력한 원로 정치인들처럼 그들은 황제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제국의 오랜 전통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때로는 제국 전체의 번영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한 정복 전쟁이나 무리한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조언과 협조 없이는 황제조차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잉카 역사 속에는 파나카의 영향력 아래 특정 황제가 등극하거나 혹은 중요한 정책이 좌절되는 사례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제국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한 보이지 않는 균형추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죠. 결국 잉카 제국의 여성들은 단순히 죽은 황제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살아있는 황제의 통치를 조율하고 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깊이 관여했던 실로 제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셈이죠.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잉카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대 사회의 여성상과는 너무나 다른 놀라운 권력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대 사회의 여성상과는 너무나 다른 놀라운 권력의 모습이죠. 이처럼 잉카 제국의 파나카 시스템은 단순히 죽은 황제의 유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황제의 통치에 깊숙이 개입하며 제국의 균형과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에 보이지 않는 태엽처럼 이 여성들은 제국의 복잡한 기계장치를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조율했던 셈이죠.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제국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파나카는 단순한 재산 관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국의 기억을 보존하고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며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강력한 싱크탱크와도 같았습니다. 막대한 부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종교적 유래를 주관하며 백성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까지 수행했으니 황제조차 이들의 조언과 영향력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잉카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순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파나카 여성들의 노련한 항해술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잉카 제국에 스페인 정복자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모든 것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했던 황금 문명은 잔혹한 침략자들의 발굽 아래 무너져 내렸고 제국을 움직이던 섬세한 시스템 또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파나카 시스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은 잉카의 황금과 자원을 약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파나카 여성들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을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혼돈 속에서 파나카와 그곳의 여성 관리자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권력에 순응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파나카가 약탈당하고 해체되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제국의 명맥을 이어가던 여성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거나
혹은 숨죽여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잉카의 황금빛 유적들이 폐허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혜와 힘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겠죠. 이처럼 잉카 제국의 진정한 권력은 살아있는 황제뿐만 아니라 죽은 황제의 파나카를 운영하고 그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던 여성들의 손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제국의 숨겨진 엔진이자 균형추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 사회의 여성을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 잉카의 여성들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역사인식은 한 뼘 더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파나카는 잉카 제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독특한 시스템이었고 그 중심에는 놀라운 지혜와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 동력이었으며 잉카 문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파나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잉카 여성들이 누렸던 권력은 단순한 지위가 아닌 제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힘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잉카 제국의 황금빛 유산 뒤에 감춰진 여성들의 지혜와 힘에 대한 깊은 여운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아는 역사는 어쩌면 절반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사유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간과되거나 왜곡되었던 여성의 역할과 권력을 재조명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지적 탐험의 가치는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잉카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